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많은 XRP 투자자분들이 지쳐가고 계시는 게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제 영상 답글에도 이제 많은 분들께서 더 이상 XRP의 상승은 기대하지 않는다 혹은 이제 전혀 관심도 쓰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말 그대로 사람들이 진이 빠졌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영상을 만들고 소식을 전하는 게 어떤 특별한 의미를 더 이상 지니지는 않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꿋꿋이 방송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좀 좋은 소식 및 변화가 있어가지고 이 XRP 커뮤니티에 활력이 좀 돌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오늘 소식들 또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XRP와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겠지만은 이 스텔라, 최근까지만 해도 XRP가 상승하면 스텔라도 상승하고 XRP가 떨어지면 스텔라도 떨어지는 그런 같이 붙어다니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최근에는 스텔라가 혼자서 많은 상승을 거두어 주었었습니다. 그런데 XRP는 상대적으로 전혀 움직이질 못했었죠. 그런데 이런 발언이 나오기 시작한 것인데요. 스텔라가 오르면은 비트코인도 상승한다. 특히나 4월 초 이후에 스텔라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을 미리 보여주는 선행지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발언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 한 달 동안에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세를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스텔라, 만약에 비트코인이 스텔라를 계속해서 따라가게 된다면은 암호화폐 시장에 큰 상승이 오게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보시면 스텔라와 비트코인 이 차트를 딱 비교를 해놨는데 굉장히 비슷한 이 추세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암호화폐 미디어 크립토 브리핑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비트코인이 스텔라 가격 추세를 따라갈 경우에 상당한 상승을 기대할 수가 있는데 비트코인 4시간 차트에 있는 볼린저 밴드가 이러한 전망에 신뢰성을 더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암호화폐 시장에 좀 계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전 같은 경우 스텔라 가격이 XRP 가격의 2분의 1 정도를 유지를 꾸준히 해주고 있었죠. 그런데 그 차이가 벌어지더니 이제 3배, 4배까지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스텔라가 치고 올라오면서 지금 약 3배 정도까지 혹은 약 3배가 조금 되지 않는 그 정도까지 스텔라가 상승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XRP는 왜 가만히 있느냐? 좀 답답한 그런 상황이죠. 그렇지만은 이 비트코인이 스텔라를 따라서 올라가게 되면 그 과정 속에서 XRP도 동반 상승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정도는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저는 스텔라에 관련된 특별한 호재라든지 그런 것은 접한 적이 없는데요.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스텔라, 이거 혹시 제드 맥켈럽이 XRP를 몽땅몽땅 팔아가지고 리플사보다 더 많이 팔고 있죠. 팔아가지고 이 스텔라 가격을 올리는 데 사용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아무튼 결론은 니네 혼자 가지 말고 좀 같이 가자. 그러면 XRP는 언제쯤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있을까? 지금 20센트대에서 머물러주고 있는데요. 그 위로는 올라가고 있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뉴스BTC의 분석가 아유시 진달 같은 경우는 XRP가 단기적으로 상승 모멘텀을 얻으려면은 20센트와 0.2050달러 저항 수준을 일단 넘어야 된다. 이걸 넘게 되면은 21센트, 22센트까지 넘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정말 조금 올라가네요. 자,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18센트 선까지 무너지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FX 스트릿 같은 경우는 만약에 XRP가 핵심 가격인 20센트를 확실하게 넘어설 수 있으면은 그래도 25센트, 30센트와 같은 저항 영역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그래, 그나마 이 정도라도 올라줘야지. 자, 한편 리플사 같은 경우는 리플넷이 확실하게 확장 및 발전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저도 관련된 소식들은 항상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아랍에미레이트에서 9번째로 큰 은행이며 리플넷 파트너사인 락뱅크가 방글라데시에 본사를 둔 뱅크 아시아와 리플넷을 통해서 제휴를 맺었다는 소식이 나왔었고, 쿠웨이트 파이낸셜 하우스 역시 리플넷을 통해서 그들의 사업을 터키로 이제 확장을 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문에도 나왔죠. 리플넷을 사용한다라고. 그래서 리플넷 자체는 이 발전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XRP 가격은 바닥에서 기고 있다. 좀 답답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넷의 발전 및 리플사는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리플 기업 고객 대상 대출 상품 출시 준비. 원래 이 소식이 어제 나왔는데 하루 만에 또 한국에서 번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XRP 이용 여부는 안 밝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이 사업 모델 같은 경우는 저도 확실하게 기억나는 게 작년에 어슈시빌러가 사람들에게 이미 언지를 한
그러니까 예고를 한 그런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기본적인 설명은 이렇습니다. 리플 본사는 이제 대출 플랫폼을 담당할 관리자를 구하고 있는데, 이 담당자 같은 경우는 리플넷 고객들을 대상으로 내놓을 대출 상품의 개발부터 출시까지 전체 과정을 맡게 될 것이다 라는 설명이 있었고, 많은 암호화폐 기업들이 디지털 자산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플랫폼을 출시했지만은 리플사의 경우 XRP가 새로운 제품의 일부가 될지는 아직까지는 언급하지는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작년에 어슈시빌라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상품 아이디어 중에 하나는 대출인데, 그냥 대출이 아니라 개발도상국을 위해서 이 마이크로 대출,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대출, 5,000원짜리 대출, 15,000원짜리 대출, 이런 식으로 소액의 대출을 해주는 그런 상품을 이제 구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개발도상국가 같은 경우는 이 정도의 소액 대출이 굉장한 수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를 인터레저를 통해서 이제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는데요. 여기 XRP가 적용이 될 것이냐? 저는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XRP야말로 마이크로 페이먼트에 특화된 그런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XRP와 인터레저 프로토콜을 통해 가지고 출시를 할 수 있게 된다면은 리플사가 제공할 수 있는 옵션도 늘어나게 되고 XRP의 생태계도 넓어지는 그런 이중의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바로 어제 어슈시빌라가 올렸었던 이 신규 채용에 관련된 게시글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 또 한 가지 재밌는 점이 목격이 됐다라고 합니다. 자격 요건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low ego, 그러니까 자존심이 좀 그렇게 센 사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보다는 팀을 위하고 사람들의 조언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마 전에 이런 문제가 있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사람이랑 함께 일하려면 굉장히 피곤하죠. 특히 이런 사람이 상사면은 이제 좀 일을 하기가 싫어집니다. 자, 아무튼 좀 재밌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소개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최근 이 보고서가 나와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요. 이 둘 암호화폐 같은 경우 거래량이 증가하거나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때마다 네트워크 병목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거래 수수료가 이제 굉장히 높게 치솟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XRP를 선택해서 XRP로 옮겨간다라는 그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리플의 자회사 스프링 같은 경우 최근에 이런 보고서를 또 발표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정점에 달할 때마다 트레이더들은 XRP로 옮겨간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거래가 진행될수록 네트워크 병목 현상이 심화될 수가 있는데, 이는 거래소에서 자금을 옮기는데 불편함을 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지난 3월 12일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51%의 정말 큰 하락을 기록을 했었고, 이때 당시 이제 CG도 이야기를 하고 있듯이 트랜잭션 확정 같은 경우는 44분이나 걸리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치닫게 되었었다. 이더리움 사용자들은 그들의 블록을 포함한 빠른 거래를 위해서는 이 높은 비용을 지불했었어야 됐었다. 그런 상황이 왔었다라는 것이고, 이런 과정에서 한 가지 특이사항을 또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빠르게 상승하는 이더리움의 가스 비용과 XRP 거래소 간의 거래량의 상관관계를 봤을 때 이더리움 거래 비용이 400%가량 오를 때 XRP 거래량 역시 226% 정도 상승을 했었던 것이다. 또한 이더리움 거래 비용이 높아졌을 때 XRP와 이더리움 페어 거래량도 동시에 상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네트워크 상황이 안 좋을 때 이 두 개의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오는 네트워크 수수료 같은 경우는 변동이 굉장히 큰 것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주황색이 비트코인, 남색이 이제 이더리움, 그리고 검은색이 XRP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둘에 비해서 XRP는 비교적으로 굉장히 차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거래가 막힌다 혹은 거래소 간에 암호화폐를 보내는데 한참이 지나도 안 온다, 이런 문제들을 피하기 위해서 XRP로 옮겨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XRP를 그때그때 이제 사용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런 면에서 봤을 때 XRP는 이미 브릿지 커런시로서 역할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마저 드는데요. 물론 지금 보시면은 늘상 XRP를 홀딩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갖다 필요할 때마다 딱 이용하는 그런 수준으로 XRP가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쳐도, 이것을 통해서 확실하게 또 증거할 수 있는 것이 XRP 레저의 확장성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정말로 이 암호화폐를 사업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셋 중에 어떤 블록체인을 선택을 하게 될까?
물론 그 목표와 용도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코인필드 CEO 같은 경우는 XRP를 주저없이 선택을 했죠. 그리고 또한 남아프리카에 있었던 그 거래소 있었는데 제가 지금 당장 정확히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거래소들이 워낙 많아갖고 이제 거기 있는 CEO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XRP 레저를 이제 선택을 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를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가 앞으로 더욱더 많이 활용이 된다라고 봤을 때 XRP 레저가 강한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채택을 더 많이 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물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으로의 변화를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러한 추세나 상황은 분명히 변하게 될 수 있다라고 스프링이 보고서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더리움과 XRP는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겹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항상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더리움도 함께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 잘 됐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미겔 비아스씨가 어째서 리플사를 떠났는지에 대해서 잠깐 동안 소개를 했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리플사의 에미 요시카와씨가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라면서 감사 인사를 또 전하는 모습이 나와가지고 잠깐 소개를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Zero Doubt이라고 나와있죠. 이게 뭐냐면 XRP 투자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그런 해시태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XRP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다, XRP를 100% 신뢰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미겔 BSC가 떠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품고 있었는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영상은 또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채널을 방문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오늘 열심히 준비해본 소식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은 여러분도 아시는 그거를 해주심으로써 제가 계속해서 채널을 유지하고 열심히 발전하는데 도움을 주실 수 있으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광고주 사이트 방문도 마찬가지로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